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쌤입니다. 자, 2022년 9월 7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물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이번 주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반등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하루까지는 또 이제 추가적으로 크게는 아니지만 약세권에서 유지가 됐다.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탈했던 구간을 회복하면서 트랩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이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어제 움직임이었고 오늘도 다시 한번 이제 엄청난 강세는 아니더라도 약세를 좀 떨쳐내는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구간인데 연휴 쉬고 와서 아직까지는 회복을 못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건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독자적인 상황이다, 움직일 보이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반등도 미국 시장 한 번 반등 안 나왔을 때 우리는 반등이 나왔고, 그래서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단을 살짝 이탈할랑말랑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아래 꼬리를 오늘 조금 더 달았어야 되는데 2380 정도까지만 해줘도 그냥 하단에 붙어 있다라고 할 텐데 아슬아슬하게 고의적으로 이탈시켜 놓은 모양이죠.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내일 만기를 앞두고 변동성을 좀 확대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아래 윗방향이 양쪽 열려 있는데 기껏 해봐야 2% 안쪽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엄청난 변동성이 나오는 만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단에 이렇게 붙었다가 올라갈지 아니면 그냥 바로 올라갈지를 봐야 된다. 바로 올라갈 경우에는 한 2% 정도는 올라갈 텐데 장중에는 3%든 그 이상이든 될 수 있다. 그런데 위쪽으로 올라가서 오늘 내일 이틀 나눠서죠. 1.5%씩 이틀 나누면 3% 아닙니까? 근데 안착되기보다는 돌파 시도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끝날 가능성이 있다 해서 2440에서 450 정도 요 구간만 해도 충분히 잘해준 거다. 위로 오늘 내일 양쪽 다 올라갔을 때. 그리고 아래로 먼저 흔들면은 2380포인트 전후되는 구간을 흔들 수 있다. 지금 흔들기죠. 이렇게 흔들고 나서 올라오면은 목표치가 더 낮아지는 거예요. 2430까지 가면 정말 아주 나이스한 거고 2405에서 10 정도만 가도 지금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위로 한 1%에서 1% 초반 정도만 올라가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왜냐? 이 하단을 건드리고 회복을 하는 거는 양호한 일이니까요. 요 정도까지만 해도 나쁘진 않다. 2430 정도까지만 가면은 가장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준 거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동성이 정말 커져서 위쪽으로 한 2% 올라가 봐야 2430이 안 되죠. 2430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2%가 넘게 올라야지 2430이 갈 텐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힘이 강하지 못하다라는 거 그냥 받아들이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 이상 내일 상승하는 거 아니면은 그냥 2400 초반 정도에만 해도 만족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같은 경우는 선물을 매도해서 시장을 눌러놓고 이제 하락 포지션을 추가적으로 청산 그리고 상승 포지션을 일부 만들어서 이게 엄청나게 올라가는 상승 포지션이 아니라 최근에 이 약세 부분에 대해서 밀려있는 부분을 일부 회복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콜옵션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풋옵션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대량 청산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추가적으로 청산 나왔고 내일은 그러면은 이 선물 매도해놨던 거를 일부 청산하면서 절반이라도 청산하면서 한 3,000 계약 이상 청산을 하면서 이제 위쪽으로 살포시 2,400 위쪽으로만 올려놔도 그냥 나쁘지 않다. 이 정도로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기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죠. 최근 한 2주 정도 동안 보면은 변동성이 아주 크지는 않다. 만약에 내일까지 한 2,400 위쪽으로만 세워주면은 일주일 동안 그냥 움직인 게 없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신저가를 흔들까 말까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57,500원과 요 구간까지만 이렇게 회복하면 그래도 트렌드 만들고 약간의 반등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요 최근에 있던 구간의 상단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다. 한 번에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중바닥선 움직임 만들고 올라가느냐 차이겠죠. 이 정도 보시면 되고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만 그나마 좀 시총상위 종목에서는 이 정도만 좀 그나마 좀 강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별론 것 같아요. LG 화학이나 이런 삼성 SDI 이런 쪽만 그나마 좀 나은 거고
뭐 이런 종목이나 그나마 좀 2차 전지 관련주 좀 나은 거고 자동차 관련주 쪽 그쪽이 좀 나은 거죠. 네, 삼성SDI 밀려봐야 여기 56만 원 흔들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오히려 56만 원 회복하면은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거니까 트랩 완성하는 거니까 이 정도는 뭐 나쁜 건 아니죠. 이 정도. 그리고 현대차, 기아 이런 쪽 이런 쪽이 좀 양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가 21만 원 쪽을 향해 다시 붙어가고 있고 기아 이게 뭐 인플레 억제법 때문에 문제가 되네 어쩌네 해도 결론적으로 현기차는 지금 잘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이슈로 밀렸을 때가 바이든이 서명하고 나서 지지율 40%까지 갔죠. 그럼 당장에 뭐 엄청나게 우리나라에다가 혜택을 주진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을 뭐 상의를 해보자 뭐 얘기하면서 다른 걸 뜯어내면서 뭐 추가적인 투자가 됐던 뭐가 됐던 다른 걸 뜯어내면서 이제 그것도 선거 이유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차피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선거. 미국 선거는. 그래서 뭐 선거 전후로 해서 가능성이 있는데 괜히 모험을 할 필요는 없죠, 바이든은. 일단 재선을 당선되고 나서 보는 게 우선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대, 기아 뭐 이런 정도. 그 전기차 관련주들. 이 정도가 그나마 좀 살아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폐배터리 시장 진출한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죠. 그래서 기존의 현대차 그룹에서 뭐 모비스나 글로비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 같이 이제 폐배터리 시장 진출하는 게 나왔는데 기아 같은 경우는 독일의 앙코르랑 폐배터리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뭐 폐배터리 쪽을 앙코르가 모아서 뭐 기아 쪽에서 활용하는 이런 방향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조금 더 뭐 디테일하게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폐배터리 하면은 코스모화학이 전통적으로 이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고 23,000원 요 구간도 내려오면은 돌파하고 내려오면은 눌림목이니까 매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정도 체크하시고 성일하이텍이랑 이제 세비캠 같은 경우가 신규 상장주들이 양호한데 신규 상장주라서 여러분들한테 뭐 적극적으로 권하시기는 어렵다. 근데 이쪽이 세비캠 뭐 이런 쪽이 성일하이텍 세비캠 같은 쪽이 양호한 흐름이다. 그리고 후발주 쪽으로는 이제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 보실 수 있고 MPC 같은 경우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파워로직스 요 7,000원 구간을 또 이제 넘어가는 줄도 봐야 될 텐데 흐름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MPC가 좀 약한데 MPC가 좀 올라와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놈들은 이제 약한 종목들은 이제 한 번에 이렇게 탁 치고 올라와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만원 구간 넘어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기존에 만원 돌파 시도 실패했죠. 만원 한번 이탈한 다음에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뭐 9,000원 구간입니다. 9,000원 구간에서 만원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전 고점도 넘어가고 이 고점을 낮추는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 거죠. 그럼 9,000원 중반 구간에서 만원 구간 요 구간만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시세를 한번 다시 만들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고 LG노텍을 위해서는 애플 관련주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LG노텍은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슬슬 기회가 오지 않나 싶어요. 이제 여기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습니다라고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아래 꼴이 좀 심상치 않고요. 아이폰 14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뭐 애플페이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 LG노텍 지금부터는 슬금슬금 모아가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BH는 뭐 여전히 강한 종목 중에선 제일 세다. 애플 관련주에 제일 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8,000원 수렴할 때도 이때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수렴 과정이니까 28,000원 부근에 살만하다. 올라와 있죠 지금 10% 이상 최근 구간에도 어려운 구간에도 올라와서 잘 버텨주고 있고 하이비전 시스템이 슬금슬금 다시 또 올라오고 있다. 17,000원 중요한 구간이다 했는데 돌파하고 또 수렴하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 그래서 BH랑 하이비전 시스템 뭐 가장 대표적인 두 종목 그리고 밑에서 아직 못 올라오고 벅벅 기고 있는 게 더구전자 같은 거 이런 거 한 차례 올라온 다음에 밑에서 아직 벅벅 기고 있죠. 얘네가 하이비전 시스템까지 올라서 얘도 이제 요 구간을 좀 돌파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현우산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번 이제 5,000원 구간까지 터치하고 나서 쭉 쉬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4,500원 넘어서 5,000원 쪽으로 한번 올라가서 돌파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애플페이 관련주 1호원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1호원 같은 경우는 요 구간부터 해서 말씀드리기 시작해서 올라가고 쉴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한번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고점 구간은 이 구간은 잘 돌파를 못하는 모습이니까 윗골이 계속 달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한국정보통신이 뭐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가장 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뭐 이걸 뭐 계속 들고 갈 건 아닌 것 같고 한국정보통신은 적당히 좀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KG니시스가 오늘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갭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21선, 61선을 다 올라타는 모습인데 이러면은 살짝 쉬더라도 KG니시스는 앞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참고하시고 나이스정보통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나이스정보통신도 이 구간을 위에 올라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저항받던 구간을 넘어와 있기 때문에 양호한 흐름이다. 여기에 이제 뭐 하잉크 코리아 같은 경우가 요즘에 좀 많이 보이는 것은 이것저것 이슈를 좀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자체에서 여러 가지 쪽에 뭐 좀 준비하는 적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요. 종목에 이제 주가를 좀 부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이건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슈는 좀 몰고 온 것 같네요. 그래서 60선 딱 붙여놨는데 여기를 넘어가는 건 또 중요하겠죠. 체크하시고요. 자, HLB랑 버키 스튜디오도 일정이 잡혀있다. 추석에 이벤트가 있다. 에스모가 있기 때문에 HLB 요 49,000원 요 구간에서 계속 저항 받을 수 있다. 44,000원, 49,000원 사이다.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돌파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1선 쪽 붙어있죠. 또 돌파 노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에스모에서 결과 세부 데이터가 비슷하기만 해도 괜찮다라고 했어요. 뭐랑 넥사바보단 당연히 좋은 거고 렘비마보다 좋아야 되고 비슷해야 되는 건 지금 1차 옵션으로 작년에 등극한 아바스틴하고 이제 티센트릭 쪽으로 이 병용요법이 지금 1차 옵션인데 이게 두 가지 약물을 이제 사용했을 때 이제 부작용이 있거나 하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하기만 해도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비슷하기만 해도 돼요, 효능이. 그리고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 리보세라님이 또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비슷하기만 해도 되고 만약에 더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세부 데이터가 더 지표가 더 좋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날아가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이 차이가 좀 많이 나게 안 좋으면은 그럼 이제 한번 이렇게 쑥 밀렸다 와야겠죠. 선양낭성함 뭐 보고 이제 NDA 신청하는 것도 보고 해야겠죠. 그래서 일정에 달린 거다라고 해서 세부 데이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반반이 될 수도 있는데 비슷하기만 해도 메리트가 있다라는 건 그래도 3분의 2 확률이 되는 거죠. 안 좋을 경우가 3분의 1, 비슷할 경우가 3분의 1, 좋을 경우가 3분의 1이니까 좋거나 비슷하기만 하면 되죠. 그럼 3분의 2 확률이 되니까 그래도 조금 나은 편 아니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버키 스튜디오 같은 경우가 있죠. 버키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헌트가 지금 뭐 손익분기점 넘어서 잘 나가고 있고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 에미상 수상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14개 부분 올라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4개 부분 올라 있으니까 뭐 핵심상은 몰라도 이제 작품상이나 이런 건 몰라도 뭐 주연상 정도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주연 조연 쪽에서는 기대감을 좀 많이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이 버킷 스튜디오는 일정이 이제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 일정이 잡혀 있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둘 다 추석 연휴에 있습니다. S모도 그렇고 에미상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일정주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600원간 잘 돌파 시도하고 넘어오려고 하는 것도 좋아요. 이 회복 시도하는 것도 양호한 흐름입니다. 나쁘지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에클론이랑 나노엔텍이 좀 중요한 구간에 있는 것 같아요. 카티치로제로 기존에 말씀드리고 좀 많이 좀 치고 올라왔었는데 이게 22,000원 구간에서 한번 걸리고 이게 안착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안 되니까 밀리죠. 지금 21선 터치하는 구간인데 지금 구간부터 해서 17,000원 구간까지가 이제 좀 중요한 구간입니다. 만약 여기서 한번 내일 이렇게 쓱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17,000원 유지되는지 한번 보세요. 요 짧은 갭을 메우러 내려온다. 그럼 17,500원 이하부터 17,000원 사이는 매수 구간이 될 수 있는데 유지는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안 그러면 뭐 이렇게 밀리니까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고 더 열어놔야 되니까 피곤해지는데 17,000원 초반 구간만 유지해준다라고 하면은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노엔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갭 말씀드렸는데 나노엔텍도 요 갭을 아래 꼬리 달고 이렇게 메운다라고 하면 이거 또 다시 매매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대신 갭 메우고 못 올라오고 이렇게 훅 꺼지면은 이제 뭐 5,000원 중반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피곤해지겠죠. 지금과에서 한 20% 되니까 마이너스가.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보령이 이제 스프레이 제형으로 탈모약을 신청했는데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강력한 모습 보여주다 바닥을 탈출할 수 있는 거래량과 봉을 세워주고 있다라는 거. 의미 있는 구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식약처 승인이 났으니까 이거는 실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죠. 체크하시고요. 자, 셀트리온, 뭐 현대이포조선, 뭐 골프존 제일기획, 뭐 하이로코리아, 이렌텍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뭐 이 3분기 실적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죠. 그러면 이제 다음 달부터인데 실적 시즌 준비하면서 요거는
이제 추석 이후를 좀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해 볼 만한 종목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추석 연휴나 아니면 추석 이후 정도에 제가 이런 종목들 하나하나 해서 조금 분석을 간단하게 해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에도 뭐 영상 저희가 올려드리는 거 잘 체크해서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좋아요랑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되니까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만기일 대처 잘 하시기 바랍니다.